우리 오늘은 도함수 활용 3 진도 나가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문제 풀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적분 단원 진도 나가면 아마 10월 중에 11월 초까지 해서 우리가 RPM 시험 범위까지 한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하고 나면은 역시나 우리 11월 초부터 바로 시험 대비 시작할 거예요. 12월 초부터가 시험 기간 시작이야. 기말고사. 알고 있죠?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역시나 시험 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도함수 활용 3 할 건데요. 사실 여기 파트는요, 개념 설명이랄 건 없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있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그냥 문제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방정식 푸세요, 부등식을 푸세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단원에서는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해를 구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왜냐면 그 해 값 자체가 무리수일 확률이 커서 우리가 값을 구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냥 얘가 해가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건데, 우리가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 뭘 이용해서 보냐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X축과 몇 번 만나는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어서 하겠다는 건데, 먼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이제 해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n차 방정식은 해가 n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러면 항상 3개가 나오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일반적인 경우로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 여기서 말하는 3개는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말을 해요.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을 3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게 문제야. 그 X축과의 위치를 보면은 바로 3번 만나기 위해서는 X축이 바로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야겠죠. 그래야 3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3번 만나기 위해선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정확히 반대에 있어야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해가 3개 나온다라는 거지. 해서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우리가 부호가 반대라는 건 곱의 부호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가 꼭 3개가 아니라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개가 나오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중근 한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3개 중에 겹치는 게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 한 개가 있고 나머지 다른 한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냐? 자, 중근이 생겼다가 핵심이에요. 중근이 생겼다는 건 X축과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접했다는 거죠.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X축과 접하게, 그 말은 X축이 이 위치에 있던지 이렇게, 즉
극대값이 0이던지 또는 여기 극소값이 0인 경우 이렇게 이해가나요? 해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는 0이 나와서 어느 한쪽이 X축과 접하는 상황이 나와야 중근이 하나가 생겨서 총 전체적으로는 해가 두 개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바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꼭 둘 중에 누가 0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곱의 값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실근이 한 개인데요. 자, 얘가 사실 중요해요. 얘는요, 정확한 명칭이 중요한데 그냥 한 개가 아니야. 얘는요, 실근이 한 개, 그리고 허근이 두 개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허근이 생겼다는 건 X축과 만나 못 만나? 못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이 아예 극대값보다 더 큰 위에 떠 있던지 아니면 아예 극소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던지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X축이 여기 있을 땐 둘 다 음수인 거고요. X축의 이 아래에 있을 땐 둘 다 양수라는 거죠. 즉, 두 개의 부호가 같은 상황을 의미를 해서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큰 상황이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얘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올록볼록한 모양으로만 그려져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기죠. 자,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이런 모양으로 생겨봐요. 그럼 이때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요, X축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항상 몇 개밖에 안 만나요? 하나밖에 안 만나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실근이 여기도 여전히 한 개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허근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근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근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허근이 두 개가 있지만 얘는 허근은 없고 어디에 X축을 잡아도 실근이 오직 한 개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 대하여 오직 실근이 한 개 존재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만들라는 소리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실근이 한 개, 허근이 두 개 존재하게 만들어라 하면은 이 그래프의 상황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만들어라. 그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4차 방정식도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4차 방정식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로 딱 규정화시켜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봐서 알겠지만 4차 함수 그래프는 모양이 너무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래프에 맞춰서 우리가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4쪽부터 봅시다. 551번.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곱이 작게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하나의 fx라는 3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 그릴 거예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인수분해가 0과 2에서 해를 x축과 만나도록 됐네요. 그러면은 도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은 0, 2라고 잡고 부호 확인해야 되죠? 풀.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극대값은 언제 생겼어요? F0. F0이 극대. 극소값이 F2라고 생겼죠. 그러면 F0, X에 0 넣으니까 몇 나와요? 2-K. F2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K. 이거 두 개 곱이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고 여기도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면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식이 우리가 원래 잘 보던 모양으로 바꿔서 봐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K의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다음 555번 볼게요.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a는 0이, 자 보세요.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부호를 결정하긴 했지만요. 일단 부호는 둘째 치고 근의 개수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한다는 거. 일단 근은 몇 개 가져간다는 소리야? 3개 가져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근이 3개 나오게 먼저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fx라고 결정을 해두면 그래프부터 그려야겠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0과 1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 3개가 나와야 한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x축이 이 사이를 지나서 극대값은 양수, f0은 양수, 반대로 극소값 F1은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F0은 마이너스 A인데 얘는 양수로 나와야 되고요. F1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인데 이건 음수로 나와야 돼요. 해서 먼저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A의 범위가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한다는 범위가 생겼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제 근의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죠. 이 3개 중에 하나는 음수, 2개가 양수가 되게 만들어요. 이 근의 부호는 누구를 결정을 하는 거냐면 얘들아, Y축의 위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Y축이 어디에 있어야 2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겠어? 얘랑 얘 사이?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얘는 어차피 0이 있구나. 0에서가 Y축이 생겼네요, 여기는. 그러면 얘는 이미 자동으로 Y축의 위치가 정해져 버렸죠.
그럼 이 y축에 의해서 당연히 두 개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결정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은요, 얘가 극대값이 나오는 위치가 0이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y축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y축의 어느 위치에 그려져야 할지를 잡아서 그때의 그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에서 극대값을 가졌기 때문에 y축의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당연히 얘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가 되겠지만 아까 말했지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극대 극소가 가지는 위치가. 그럼 y축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 해서 y절편이 음수인지 혹은 y절편이 양수인지까지 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는 어쨌든 뭐 그 위치까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답이 바로 그냥 얘로 끝나겠네요. 다음 559번 볼게요.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우리는 먼저 k까지 이항을 시켜서 하나의 fx라는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k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만들 거야. f'x 구해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 되죠? 해서 0과 2에서 해를 가지니까 여기서 극대극소가 나타날 것이고, 부확인해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면은 아까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했어요. x축의 위치가 가운데를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 f0은 양수, 극소값 f2는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f0은 식 넣으니까 1-k라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f2는 식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k인데 얘는 음수가 돼야 한다고요.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 k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했어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 다음 563번. 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래요. 우리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갖다고 두고 방정식 푸는 거였죠. 똑같이 푸는 거야. 일단 x세제곱 마이너스 11x는 x 플러스 k라고 두었을 때 여기서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3개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559번에서 했던 방식대로 일단 이항시켜서 fx라는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x니까 12x 플 마이너스 k라고 잡고 얘가 0이 나오는 방정식을 구하겠다라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3번 만나게 만들면 되겠네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해보면 2랑 마이너스 2에서 해를 가지니까 부호 확인 풀, 마, 풀.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3번 만나야 되기 때문에 x축은 4일을 지나서 극대값 f-2에서 생겨요. f-2는 양수로 나와야 되고요. 극소값 f2가 생기겠죠? f2는 음수로 나와야 되고요.
F-2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F-2는 16-K인데 이건 양수로 나와야 되고요. F2는 X에다가 2 넣으니까 마이너스 16-K인데 얘는 음수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여야 돼요. 해서 답은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문제에서 거기까지 줬어. 이제 부호까지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음근, 음수, 한 개의 양수 만들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범위에다가 여기서 y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2였어요. 근데 두 개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되려면 y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쯤에 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y절편 F0의 부호 마이너스 K는 음수여야 한다. 이거 y절편의 부호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는 음수, 한 개는 양수로 만들고 싶으면 K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하니까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두 개가 양수, 한 개가 음수라고 했어. 그러면 y축이 오히려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두 개가 양수, 한 개만 음수로 나오니까. 그럼 그때는 오히려 y절편이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범위가 바뀌겠죠. 이해가요? y절편의 위치까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 567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x 플러스 48이 양수가 되도록 이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다는 건요, 그래프가 전체가 다 x축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자, 그럼 우린 얘 그래프를 그려야 판단을 하겠죠. fx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오히려 인수분해가 간단해요. 우리 3차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얘는요, x축과 만나는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안 생겨요. 그럼 우리 이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선생님이 이거 간단하게 보는 방법 가르쳐줬죠?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어디서 시작한다? 올라가는 게 시작한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게 그릴 건데 x축과는 a에서만 만나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서는 해가 안 생기니까. 그럼 부호를 봤을 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인 것만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그래프로만 생긴다라는 거야. 이게 fx 그래프가 돼버렸어요. 근데 얘가 x축보다 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말은 여기 이 극소값 a에서 생기잖아요. 극소값 fa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걸 알려준 거지. x에 a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8이 양수이게 만들 거고요. a 4제곱 마이너스 16이 음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양변 나눠서.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라고 풀면 됩니다. 다음 571번 볼게요.
자,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 x세제곱 더하기 k가 3x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범위가 아니죠. x가 2보다 클 때. 그러면은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2보다 큰 구간만 그려서 보겠다는 거야. 이해가요? 자, 역시나 이항시켜서 우리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라고 둘 거고, 이게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만 0보다 크게 만들어라 라고 찾을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0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도함수 그래프 그려질 거고요. 부호 확인해보면 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우리는 2보다 큰 부분이 그려져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서 이 앞에 싹 안 그려지고 사실상 이것만 그려진다고. 여기만. 우리는 이것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그 최소값이 2에서 나왔네? 따라서 f2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는 2를 포함해야 안 해요? 얘가 0인 건 상관이 없지. 그래서 등호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등호의 여부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f2 계산하니까 k-4가 0 이상이면 돼서, 따라서 k는 4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그래프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다음 574번. 이번에도 닫힌 구간 0 이상 2 이하에서만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상이 한다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다 얘가 커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구간에서만 크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항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fx라는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k라고 봤을 때, 얘의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만 그렸을 때 그게 0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 해서 부호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그렸어. 근데 이게 다 그려져? 아니죠. 0부터 2까지만. 그럼 0은 마이너스 1과 1 가운데 사이 어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을 지나서 2까지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 부분만 0 이상이면 된대. 그럼 어디면 돼? 최소값만 0 이상이면 되잖아. 근데 그 최소값이 1이네요. F1. 따라서 F1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고, 그게 0 이상이 되게 만들어서 따라서 K는 1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이 범위 내에서 다 0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등호를 바꿔서 0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다 0 이하여야 한다고. 그럼 그땐 최대값이 0 이하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돼. F0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K고요. 여긴 2잖아요. F2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K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좀 더 올라와 있어. 근데 그게 0 이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가 0 이하가 되게 만들어서 그때는 K가 마이너스 3 이하면 오히려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이 다 0 이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걸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K가 1 이상이어서 최소값은 1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최소, 최대 다 했었나요, 우리? 안 했죠? 그니까 나 선생님이 다른 반이랑 착각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 몇 번까지 풀었어요? 11까지? 그러면 다들 75페이지 볼까요? 유형 12부터 선생님 설명 좀 할게요.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 이걸 알아야 사실 방금 여기 571번, 74번을 푸는 건데 선생님이 진도를 착각했어. 최소값, 최대값 찾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490번 볼게요. 자, 75쪽 490번 보면 됩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 함수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래프 그려서 이 구간만큼을 잘라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미분해보면은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그럼 인수분해해보면 라고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와 1에서 극대극소가 그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부호 확인해 보니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는. 근데 여기서부터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2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 돼. 먼저 극대값 f-2를 구해볼게요. f-2는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으니까 23 나오고요. 극소값 f1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값 f2를 구해봐야 돼요. f2는 7 나와요. 그러면 F2는 F-2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누구야? 23. 제일 큰 거. 최소값은 그래프의 제일 아래쪽 극소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해서 구해주면 되고요. 다음 494번. 자, 함수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래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쪽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은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해가 1밖에 없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아까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릴 대신에 1에서만 만나게 하면 된다고. 한쪽은 떠있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니까 4차함수 그래프가 계속 내려오다가 한 번만 올라가는 거야. 즉 얘는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최소값이 바로 어디서 생겨? 극소값에서 생겨. 그래서 최소값은 극소값 F1과 같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값이 마이너스 7 플러스 a라고 나와요. 근데 그 최소값이 몇이래 문제에서? 1이래. 따라서 a는 8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전체적으로 다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풀어.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풀 수가 없어. 알겠나요? 다음 498번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에 내접하면서 x축의 한 변을 둔 직사각형. 예. 지금 이거예요.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잡으면 되냐? 이 점을 하나를 잡아봐. 여기 점은요, x제곱 마이너스 4점. 좌표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바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절반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뭐로 잡을 수 있는 거야? 2x로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세로를 판단할 건데요. 자, 여기서 세로를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음수니까. 그렇지. 그래프가 지금 x축보다 아래 그려졌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 이 y값은 음수란 말이야. 길이는 양수로 표현되죠. 그래서 4-x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넓이 fx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8x인데요. 이거에 뭘 구하라고?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요. 단 x는요 2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x는 2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생겨요. 0보다는 커야 되지만 2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 최대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미분해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 그러면은 맞나?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4에서 생기니까 x가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도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부터 3분의 2 루트 3까지. 인데 우리는 봐봐. 어차피 얘가 마라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긴 해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여기는 x가 3분의 2 루트 3.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 그 말은 얘랑 얘 가운데는 0부터 2까지 범위 내에서 이 사이에서의 최대값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언제 생겨? 극대값에서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f 3분의 2 루트 3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각자 계산할게요. 거듭 제곱해야 되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다음 505번 볼게요. 함수 fx는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의 그래프를 지금 먼저 보여주었어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이제 해보야 돼요. 자, f'x를 해보면 인수분해보면 미분해보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의 두 근이 바로 누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야? 알파, 베타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야. 왜? 문제에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알파, 베타가 극대, 극소잖아. 그게 이해해야겠죠. 그럼 우리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의 맨 마지막에 단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 말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a분의 2b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두 근의 곱한다 할게요. 알파, 베타는 부호가 어때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곱은 음수. 3a분의 c는 음수라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얘는 3a분의 2b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와 b는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a, b 곱은 음수고요. 3a분의 c는 음수래요. 그 말은 a와 c의 부호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A는 B랑도 부호가 다르고 C랑도 부호가 달라. 그 말은 B랑 C의 부호는 어때겠어요? 같겠죠. BC는. 그래서 BC 곱은 양수.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했어요? 이제 D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근데 D는요, 얘들아, Y절편이에요. X에 0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프 보면은 Y절편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D는 양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할 수 있는 거 A의 부호도 구할 수 있어요. 왜? A는요, 그래프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는데 올라가는 게 먼저 시작했잖아. 그 말은 A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렇지. 그럼 A, D 구했고요. A랑 B랑 C는 A랑 부호가 반대였어. 따라서 B는 음수, C도 음수. 이렇게 4개의 부호를 구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D는 Y절편의 부호, A는 올라가는 게 먼저 이 모양으로 판단한 거다라는 것까지. 알겠나요? 하고 B랑 C는 이제 두 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보는 거. 다음 507번 볼게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뭐 해줄 건 없고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프 보고 그래프 개형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프 보면은 이미 나와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연습하는 거예요. 풀, 마.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올라가. 그러다가 내려가. 근데 내려가는데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잠깐 멈춰. 0 나왔으니까. 그러고 다시 내려가.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은 몇 번 그래프가 모양이 나오겠어요? 답은 4번. 그냥 우리 지금까지 도함수 그래프 보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연습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숙제부터 알려줄게요. 오늘 숙제는
영준이랑 예원이는 지난 시간 나갔던 거까지 다 보고 해오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유형 12, 75쪽부터 오늘 배웠던 87쪽에 576번까지 가 숙제입니다. 속도 가속도 전까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